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들어간 겁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누구세요? 예?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만 알잖아.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경기도 살고 있는 이 박사입니다. 예, 광주 네. 사시잖아요. 경기도 광주. 예.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 참네. 누가 안다고, 이 박사님. 저는 네. 경기도 안양 살고 있는 우 교수입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떠들어 볼 거냐면, 어, 크게 모은 주제이긴 한데 워낙 또 핫하기도 해요. 네. 대한민국 출산율 굉장히 문제잖아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왜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을까? 네. 왜? 왜? 아, 왜죠? 일단은, 예, 힘드니까. 힘들어. 뭐가요? 그러니까 일단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 뭐 너무나 뻔히 다 아는 얘기죠. 뭐 애 육아가 키우는, 힘들다. 예, 육아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애 키우면 뭐 내 인생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내 젊은 날 다 날리는 것 같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모든 게 다 이제 기회비용이다 보니까, 음, 그 아이를 키움으로써 느낄 수 있는 행복감, 뭐 이제 그것도 물론 되게 숭고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럼으로써 내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자기의 행복과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내 뭐,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이제 그 아이를 키우고 출산을 하는 부분들을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음, 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강요가 됐던 시대가 뭐 굳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아, 하나의 있었지, 그 있었지. 옛날에는 뭐, 예. 문화와 어떻게 보면 아니 애기 그런, 안 낳으면 얼마나 막 꼽줬어요 어른들이. 하긴 뭐 그 그렇죠. 특히나 뭐 또 이렇게 뭐 아들 뭐 이럴 수박 때, 맞기도 하고 요새 하긴 뭐. 친구들은 모를 텐데 뭐 우리 때도 예, 아니잖아 솔직히.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 뭐 50년대생들, 40년대생들 그렇죠. 그렇죠. 애기 뭐 아들 못 낳는다 이러면 막 거의 뭐 그치. 웬수 취급하고 맨날 눈치 옛날에 주고. 예. 조선시대 조선시대. 왕들도 만약에 중전이 애를 못 낳고 그렇지, 아들을 못 그렇지. 낳으면 당당하게 첩을 들여. 그렇지. 뭐 아무튼 아무튼 뭐 뭐 그렇죠. 그런 아이를 세상은 낳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또 예,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 뭐 뭐 눈치도 그렇게 그게 안 보이고. 강제시되고 있는 사회는 아니고 뭐 일단 그러다 보니 음,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출산을 하게 되는 함으로써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 받게 되는 이걸 그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페널티가 너무 많다. 페널티. 어떤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이야 그래도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육아휴직이나 뭐 육아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또 중소기업들 이런 부대에서는 아직도 육아휴직 힘들어. 나가면 책상 뺀다는 얘기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도. 막 진짜 그래서 한 6개월, 8개월 만에 돌아오면 모르는데 막 진짜 1년 예, 비었다. 예, 그거 뭐 경력 단절이 어쨌든 1년 갑자기 푹 비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것도 감당하고 따라가기가 현실적으로 또 힘들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그 아이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여직원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닐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또 막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며, 뭐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하죠. 경력 단절이라는 네. 부분들도 솔직히 무시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계속 떨어질 거야.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 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며, 죄송한데 지금, 저는 포커스를 약간 거기에 네, 맞추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출산율 지금 낮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무것도 음, 없어요. 그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음, 아무리 그래도 음,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그 음, OECD 국가 중에 그냥 꼴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OECD 국가가 뭐 몇 명인데 가입된 국가가 몇 음, 몇 개인데 나라가 음, 뭐 다섯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나라 중에 유독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뒤에서 음, 1등을 하는 그 이유가 있을 음. 거란 말이에요. 유독. 일단은, 저는 그래요. 뭐, 저는 뭐 일단 제 얘기부터 짧게 하자면은, 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화랑 어떤 그런 풍토 그런 게 문제인데 우리나라 유독 뭐가 심하냐면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것 그런 인식이 설문조사상 굉장히 높아요 퍼센티지가. 근데 그게 그 경제적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게 경제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지. 이게 거기서 음, 파생되는 거예요. 다 그 뭐 직장에서 뭐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뭐 알게 모르게 뭐 경력 음, 단절이 될 수 있다. 내 인생이 투자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돈에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풍토가 굉장히 그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팽배하고 그다음에 그 중산층 밑에의 소득층에 굉장히 그 자괴감을 들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있는 그렇죠. 것들이 더하고 음, 그게 다른 나라는 없겠냐마는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그 출산율이 뒤처지는 이유는 그런 게 유독 셀 거란 말이야 내 생각엔. 음,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다른 음, 나라보다도 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 헬조선이다 하는 게 음, 이게 너무 빡센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나는 음. 그게 다 출산율에 반영됐다고 봐요. 그렇죠. 뭐 그런 예.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지. 이게 무슨 어느 날 뜬금없이 나 애 안 낳을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그 기득권들과 음,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그 이 세대를 이끌어가던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을 이렇게 싸질러 버린 거지. 맞아요. 윗세대가 문제야. 그냥 근데 이걸 마치 지금 현재 세대들이 "아유 어, 저것들은 지들밖에 몰라서 애도 안"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들을 그들이 싸질러 놓고서는 이 책임을 지금 국가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국가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그거를 음, 전부 다 지금 현재 세대, 현재 지금 한창 그 이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대들한테 던지기를 해 버리는 거야. 맞아요. 뭐 "너네들은 애국심이 문제다." 없어. 예 그거 다 예. 뭐 애 낳는 게 다 국력인데 뭐 이딴 음. 소리 사회 그러니까 풍토를 만든 거는 그 애 낳는 그 음, 애를 출산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에는 중요한 말을 해주신 것 같아. 아이를 낳을 수 예,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서 맞아.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와 이런 것들만 축적을 하는 거를 신경을 쓰고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먹고 살기 힘든 지금 현재의 젊은 세대들한테 이것까지도 니네들이 감수하고 이거 안 하는 거 니네들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예, 솔직히 좀 안타깝죠. 네. 썩어 빠진 마인드야. 네, 그렇죠. 우린 그래서 문제가 이제 없어. 저는 애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솔직히 아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두 명 낳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둘, 셋 있는 집안 부모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내가 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솔직히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어? 음, 애가 뭐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 음, 근데 둘 다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떡하냐. 근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그 우문현답을 해준 게 난 그래서 둘째 낳기가 힘들다 이랬더니 둘, 셋 가진 사람이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둘, 셋 원래 못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안 되는 거야 둘, 셋이. 그렇죠. 예,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부모는 둘을 낳기가 막 저기 무서운 거고 이거 힘들어요. 이게 애들은 힘든 게. 알아서 크는 음,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낫더라고요. 난 뭐가 이게 뭐,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마인드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그게 그렇게 또 해서 또 살면서 하는 거고, 근데 네, 뭐, 근데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건데, 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직장인들 연봉, 월급이 뭐, 그래봐야 한 300 좀 넘나? 뭐 지금 뭐, 그럴, 중위권 소득이 중요한데 중위권 예. 소득이 한 2,600 언저 그 내외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평균 정도 소득 되는 아니고 중위권 돈으로, 소득, 진짜 예. 현실적인 중위권 소득. 그 정도 되는 돈으로 이제 혼자서 만약에 그 직장 생활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돈으로 3인 가족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나가기는 아, 너무 너무 어려워. 터무니없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음, 돈이 얼만데.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출산이 낮느냐 이거에 대해서 막 그 원인 분석 내가 봤을 땐 백날 전문가들이 해봐야 개뿔 필요 없고 음. 그냥 해결 방안은 딱 하나예요. 뭐죠? 돈을 줘. 돈을 줘? 지금도 어. 주잖아. 이거 가지고 택도 없는 돈이니까. 그건 그러니까 그렇지. 한 아이를 대학교까지 보내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 어림잡아서 한 몇 억은 될 텐데. 근데 셋째는 대학교 등록금을 내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근데 첫째하고 둘째가 또 들어가는 어쩔 돈도 수 있고. 없지. 그러니까 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들이 있는데 약간 좀, 예. 그러니까 좀 현실과 약간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죠. 말 그대로. 예.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대학교들은 왜 우리 때까지만 해도 하나 뭐 입사란다. 그 원서를 등록 네. 원서를 막 한 5군데 6군데 넣으면서 막 그렇게 대학교를 갔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지금은 골라갈 수 학교에 있지. 골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 무슨 아이패드를 와주세요지. 준다,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준다, 돈 준다, 등록금 아, 내준다, 입학금 내준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면서까지도 애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들어올 예. 입학생보다 학교가 너무 터무니없게 많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아니 뭐 거죠. 최신 그러면, 정보인데 지방 국립대가 미달이래요. 그렇죠. 지방 그러니까 국립대면은 진짜 메리트가 큰 거였거든 옛날엔. 예전에는 그렇죠. 어, 그 뭐 점수도 높았고. 음, 근데 이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야. 근데 사람도 그렇죠. 줄었고. 예. 그렇죠. 이제 이게 무엇을, 쓰나미는 해변으로 몰려왔어요. 이미 그렇죠. 그 음. 인구가 확 줄은 그 세대들이 컸어 이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이제 됐어. 시작이 됐고 그렇게 돼 버리면은 일단은 학교와 학원과 회사 어쨌거나 이 교육 관련돼 음, 있는 이 산업 자체가 먼저 그 타격을 사이즈가 받겠지. 그쵸. 사이즈가 굉장히 음, 작아질 것이고 그들이 졸업하고 갈 회사들이 그 두 번째 타격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4차 산업시대니 뭐니 하면서 이게 음, 사람이 뭐 이렇게 생산의 어떤 그 음. 원재료가 되는 시대는 뭐 벗어나고 있기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래도 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 AI로 직업을 대체해야 이제 어차피 뽑을 사람이 그쵸. 없으니까? 그쵸. 가능하죠. 아, 왜냐면 이제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인구가 1대1의 비중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음, 2명, 3명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는 곧 오거든요. 그렇기 그죠. 때문에, 예. 근데 뭐, 당장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되게 힘든 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음,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과연 돈을 준다고 해서 돈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흔들 수 있느냐? 음,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예. 적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선 지원이 적어도 1대1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5억이 들어가면 음, 5억을 나라에서 지급을 해줘서 음, 적어도 아이를 돈 때문에 못 키우는 부분들은 이 항목에서 삭제를 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맞아. 핑계가 너무 좋잖아. 애 약간 키우는 게 힘든데 돈 진짜 없어서. 확실하게 줘야 돼.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첫째는 몰라. 그냥 음, 음. 둘째부터는 월에 아, 내가 그냥 파격적으로 해볼게요. 줘야죠. 예, 둘째 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파격적은 안 되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생활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1대1은, 난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그냥 나 애를 예, 키워봤으니까 그냥 음. 둘째는 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둘째는 월 50. 아니야. 그 정도로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요. 아 그 얼마를 줘야 정도로 해서, 돼? 돈이 얼마가 아니, 다 세금인데요?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니 이 얘기는. 정도면 되잖아. 그러니까, 둘째 월 이- 50, 셋째 월 80, 아, 의미 추가로 없고, 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실손보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병원에 가서 10,000원 쓰면 10,000원 나오고 20,000원 쓰면 20,000원 나와요. 아, 만 그러니까 원은 내 얘기, 제외하고 나와요. 최소 만 원은 내가 자기 부담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지금 나하고 지금, 이 양반이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한 아이를 키우면서 사치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 예. 그럼 100만 원 주라 이거야. 이게 그거 그러니까 얼마인지 나도 그냥 저기 얘기해 본 건데 너 예. 이 다 틀렸다고 답답한 하면 소리야 이 어떻게 양반아. 월 30, 50이 그냥 나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나 현실적인 거를 교수인데. 말씀하신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의 파격적이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 현 세대들의 어떤 출산에 대한 그 관심과 애정을 이 인식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내세우는 거 당연히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 그런 얘기 하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야, 이씨 그거 다 세금 아니야. 다 우리가 내야 되는 돈 아니야. 그러면 닥치라 이거야. 애들이 줄어들든 말든 세금도 안 낼 거고 있는 그대로 하면서 꼴랑 무슨 애 나면 30만 원, 50만 원 지자체에서 주고 무슨 산후수리원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이런 거 준다고 애를 낳으라고 한다 그러면 애들을 나는 낳겠냐고 아까 도대체. 달마다 주자는 얘기였어요. 알아 이거 짜증나게 하네. 한 번 주자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달마다. 내 말은 애를 딱 키워 낳아가지고 대학교까지만 한다고 쳐요. 대학교까지 해가지고 애를 키운다 5억 들어. 그럼 난 5억 주자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몰라, 근데 뭐 그게 얼마인지 5억을 모르겠지만 뭐 주자는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5억이라면 모르고 5억을 막 다 얘기하시는 줘. 거 아니야 너무? 그래가지고 5억을 줘. 근데 5억을 줄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출산율이 저하돼서 뭐 2100 몇십 년에는 대한민국 한국인이 토종 한국인이 뭐 30%만 이 개소리들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 쓰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것들 이렇게 통계청에서도 자료 이렇게 통계 네. 내잖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건 알겠다 이거야 내 말은. 네. 우려되지. 나도 우려가 돼요. 과연 우리 아이의 그 지금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들이 과연 한국인과 한국인이 1대1로 결혼하는 이게 가능해질까? 이게 과연? 뭐 그게 뭐 그런 필요한가요? 아니 그게 필요한 그러니까 마치 순수 혈통 이런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지금 우려를 한다며 걱정을 한다며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1년에 몇 조가 투입이 되고 있대요. 근데 그거 지금 피부로 와 닿아요? 애 키우는데 뭐 나라에서 없어요. 돈 주는 걸로 지금 먹고 살만 해요? 애 키울만 해요? 뭐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받아들이는 체감하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야. 한 달에 20만 원씩 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봐요. 그런 거를 올해 20만 원씩 줬어. 그래가지고 1년 예산이 40조야. 근데 파격적으로 40만 원을 주겠대. 그래가지고 내년 요소가 예산이 80조로 늘어나. 근데 이게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되겠냐고. 그 느낌이 오겠냐고 그게.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냐고.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뭐라 그래? 예? 뭐라 그래요? 그 진보 진영에서 이런 이렇게 돈 퍼줄 때 무슨 포퓰리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완전 말도 안 되는 개 포퓰리즘이겠지. 근데 그 정도의 지원, 완전히 융단 폭격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아이 낳은 엄마들 오후 3시에 퇴근시키고,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완전 엄청난 혁신적인 제도들이 이게 도입이 되지 않는 이상, 누가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리고 누가 감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할 자격이 있냐고. 뭐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자격은 없어요 아무도. 예. 그러니까 뭐 망했네. 이씨, 망했다. 그런 정책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지. 일단은 출산이 떨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나는 이제 생각났다. 애를 이제 셋 나면 그냥 집을 줘. 뭐 청약에 가점 주지 말고 LH 이런 거 있잖아요. SH 공공주택 많이 짓는다면 애 셋 나면 하나 줘. 줘란 말이야. 그 정도 되면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겠죠. 결혼하면 집을 줘.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하면 집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면 집을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그 집을 만약에 2억짜리야. 그러면 그 1억 정도만에 1억에 그 집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아이를 낳아. 그러면 그 1억을 변제해 주는 거야. 결혼만으로도 근데 싸게 살 수 있는 건 좀 위험 부담 있는데. 그럼 망했네.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결혼까지 지금 장려해야 돼? 그렇지. 대한민국이 지금 혼인율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치. 비혼주의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비혼주의자가 뭔 소리야 도대체 근데.
아이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뭐 아, 그래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물론 결혼을 안 해도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 결혼해야 애를 낳잖아. 근데 네. 결혼을 안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출산율이 왜 떨어져?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안 하니까 애가 안 낳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출산율이 네.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시작을 해봐야겠지. 결혼을 하면 집을 줘. 애를 낳으면 그 집값을 제해줘. 그리고 이혼을 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회수를 하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 뭐 그런 암튼, 것도 재밌네.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의 음,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출산율과 뭐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뭐 이렇게 혼인율을 그러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들 그 앉아가지고 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 내봐야 아무런 도움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어, 최저시급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제도들은 그 정말 언발에 오줌도 안 되는 그런 언발에 그 오줌 스프레이 뿌리는 정도도 안 되는 이런 그래. 말 같지도 않은 제도들이다. 알겠어요. 뭐 우리 뭐 대한민국이 갑자기 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확 열을 냈지? 그렇게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누가 애 안 낳는다고 뭐 꼽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좀 답답하니까 이게 이런 거 너무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이거 누가 보고 있으면 뭐 혼냈어요? 심각하다 하는데 뭐 대안은 없어. 대안은 음, 없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을 밝히고 그걸 통계화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딨어. 그건 되게 쉬운 거잖아요. 망했어요. 음, 네, 네. 대한민국 망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다 그렇게 인구 줄어들면 그래도 뭐 공기는 깨끗해지겠네. 개이득은 자연이 본다. 네. 자, 뭐 아무튼 뭐 그래서 여기까지 하죠. 예. 뭐 되게 안타깝지만 예. 뭐 파격적인 제도적 보완이 있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씨발 당연한 거야. 이게 오늘의 결론. 끝. 그래요. 주제는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과 어떤 대책 그게 음, 더 이제 길었네. 음. 근데 뭐 얘기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튼 답답한 주제였어요 또. 네. 아무튼 뭐 급하게 마무리를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서운한 거 아니죠? 더 욕하고 싶은데. 끝도 없어. 밤새야 돼. 알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다시 만납시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